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물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반기문입니다. 반기문은요, 대한민국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제8대 유엔 사무총장,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반기문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에 1962년에 적십자가 후원하는 에세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 참여했던 한 저널리스트가 장래 희망을 물어보자 그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의전수석, 외교안보수석을 맡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서 외교부 차관을 맡은 후 한승수 유엔 총회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되어 한승수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이라크에서 김선일이 납치 피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반기문은 신속 대응팀을 신설, 국외 비상사태 관리를 담당하게 하도록 했으며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서 활약했습니다. 한미 FTA 찬성, 이라크 파병 찬성 등 당시 외교 현안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안안에 이어 마침내 아시아 대륙에서 사무총장을 낼 차례가 돌아왔는데 출마 선언한 아시아 각국의 경쟁자들이 어제 죄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경쟁자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인도의 샤시타루는 다 좋은데 모국이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라 집중 견제당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는 반대로 모국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제대로 된 득표 활동을 치르기 힘들었습니다. 타루와 함께 유력 후보였던 태국의 수라키앗 사티라타이는 모국의
전국 불안으로 무너졌고, 스리랑카 후보는 내전 중 타밀족 인권 문제가 걸려 지지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요르단 후보는 서방 세계의 아랍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가 되면서 탈락했고, 라트비아 후보는 UN 사무총장의 대륙별 순회 원칙을 무시한 유럽 후보인 바람에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반기문은 프랑스어 못한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단순히 프랑스의 자존심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프랑스어는 16세기 이래 세계 외교가의 표준 언어이고 유엔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아프리카 대륙에선 제1 공용어입니다. 결격 사유로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기문은 프랑스어 가해 교사를 고용해서 프랑스어를 벼락치기로 공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던 자크 시라크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데 성공하여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정부이던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반기문 총장 당선을 위해 부단히 움직인 바 있습니다. 당시 준비 중이던 07에서 8년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경합을 포기하고 경쟁자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즉시 반기문을 지지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노무현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순방의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반기문을 동행시켰고, 특히 위에서도 언급한 그 프랑스 표를 공략하기 위해 일부러 아셈 회의에 참석해서 프랑스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급하게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돌면서 반기문이 유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은퇴 이후에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론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반기문은 2017년 9월 15일에 IOC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에)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20 도쿄 올림픽 기간에 일본 나루히토 1왕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유학했던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에서 종신 교수직을 제안받아 2주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글로벌 사회공헌원 명예원장으로서 2017년 7월부터 재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019년 청와대가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반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정치적 성향은 보수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그는 전두환 정부 시절 국무총리이자 안기 부장이었던 노신영의 의전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중앙정계와 인연을 맺었고 문민정부에서도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만큼 참여정부의 정치적 색깔에 완전히 들어맞고 국한된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기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UN 내부 직원들의 비판인데요. UN 내부 직원들은 해야 할 일은 놔두고 생색내는 곳만 돌아다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UN 사무 조직을 이끄는 조직의 수장 성격이 강합니다. 사무총장 취임 이후 영거푸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반기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만 외국어 억양이 매우 강했으며 UN 성명서에 나올 법한 딱딱하고 정형화된 어휘를 구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혹 반기문의 영어 발음 가지고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반기문은 성완종 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성완종은 내가 반기문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고 동생 반기상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기문이 우리 포럼, 충청 포럼 창립 멤버인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2015년 5월 19일 저는 성완종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2006년 반기문이 UN 사무총장으로 확정되자 같은 해 10월 8일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축하 모임을 롯데호텔에서 열어준 사람은 성완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씨는 반기문 매니아라며 내가 대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이 끼어들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동안 김대중이 미국에 망명해 있던 시기에 연수생 신분임에도 당시 김대중의 행동을 감시하고 전두환 정권에 보고해 왔습니다. 당시 반기문의 김대중과 관련된 동향 감시는 전두환의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니 당시 정부를 위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는 국가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이 분명한 만큼 논란되는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아직도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등 반기문에 대해 크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2일 뒤에 시사저널에서 2016년 12월 24일입니다. 반기문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기문과 박연차 회장 측은 이 의혹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연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은 난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TV조선 단독 보도로 검찰이 2008년 박연차 수사 당시에 계좌 추적을 통해 반기문이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지만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귀국 후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의혹들이라며 해당 의혹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반기문이 신천지와의 연루설을 홍역을 치른 데 이어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기문이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차병원과도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팽목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여러가지 행보가 있는데요. 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우쳤다는 주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